이번 시간은 MC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자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튜브에서 무료로 이렇게 콘텐츠를 배포하면서 수익은 어디서 나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역사상 단기간 내에 유튜브에서 억 단위 조회수를 달성한 것으로 우리는 강남스타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컨텐츠에 있어가지고 특허적인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요. 그 대신 해당 컨텐츠를 많이 이렇게 퍼뜨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극대화시킨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강남스타일의 이러한 구조를 보면 공연 컨텐츠, 그리고 디지털 음반, 광고 수익, 제휴 서비스 관련 상품들을 어떻게 보면 파생적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많이 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조회수가 높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광고가 더 많이 붙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광고가 어떻게 보면 수익의 구조에 있어가지고 한 반 정도 차지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파생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캐릭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거와 관련된 어떤 문화 상품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하나의 파생적으로 수익이 높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컨텐츠 네트워크 미디어는 이런 어떤 유통 구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텐데, 즉 MCN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리워드 시스템 생태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남 스타일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 이런 리워드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자들이 자신의 어떤 컨텐츠를 이렇게 생성했을 때 과연 어떤 구조로 창직을 통해서 이렇게 창업을 했을 때 이런 컨텐츠 생태계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 그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본인이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컨텐츠 분야를 먼저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한 3군데 이상의 그 중심을 찾아야 되는데요. 보통 본인의 그 전공과, 그리고 본인의 그 직업 경험, 그리고 또 뭐 취미 경험, 이런 다양한 어떤 전문성 영역에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다른 영역 하나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결합을 했을 때 이게 어떤 남과 차별화된 여러분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그런 자신의 전문 브랜드 영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남과 차별화된 퍼스널 브랜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퍼스널 브랜드가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라는 숙성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시간적으로 숙성이 되더라도 남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알리는 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SNS 툴로서 블로그라는 어떤 강력한 수단이 있었다면, 현재는 모바일 생태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영상 기반의 브이로그가 핵심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일상생활, 자기의 관심사를 이런 비디오 편집을 통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주변에 이렇게 항상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튜버에다가 그 많은 영상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게 유튜버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유튜버에다가 데이터 서버 역할하는 유튜버에다가 자신의 그런 동영상 편집된 어떤 자신의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영상을 편집해서 그거를 매일 꾸준히 올렸을 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거를 구독을 하게 되고 조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요. 또 이러한 그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링크를 해서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리고 트위터, 그리고 개인 어떤 사이트로 하면 그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링크를 걸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그 링크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의 그 블로거, 어떻게 보면 랜딩 페이지로 찾아 들어와서 그것을 보게 되고요. 편집을 하기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링크 사이트에 있는 그 동영상은 그것을 바꾸면 모든 링크되어 있는 데서는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라도 이런 유튜버를 통해서 매일 동영상을 올리는 그 브이로그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팬덤이 확보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는데 그 핵심은 어떻게 보면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이 공감을 통해서 이게 스토리 컨텐츠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감이 확대될 때 스스로가 이제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레벨에서는 이제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라는 UCC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UCC로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전문 어떻게 보면 브이로거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지도가 올라가면 조금은 이제 효율적인 자신의 마케팅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UCC의 활동에서 어떤 마케팅이 접목이 되면 MCN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획사 형태의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그런 MCN은 대기업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이런 UCC 활동을 하는 브이로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집단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의 그 미디어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MCN을 우리는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멀티 채널이라는 것은 다양한 브이로그들의 어떤 채널들을 서로가 오픈 이노베이션으로서 서로가 서로의 콘텐츠를 유통을 하면 어떻게 보면 파급력이 더 확산되고 파괴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MCN으로서의 멀티 채널 네트워크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가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토탈 마케팅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그 K 컬처 아니면 뷰티 그리고 게임, 뮤직, 엔터테인먼트, 푸드,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어린이용 키즈 이런 콘텐츠들이 이제 다양하게 융합이 되면서 다양한 포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MCN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네트워크 광고라든지 아니면 또 다양한 어떤 오프라인에서의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통합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선순환이 되었을 때 결국은 이게 하나의 컨텐츠 네트워크 미디어로서 이제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MCN에 활동하는 다양한 브이로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디오 블로그죠. 이분들이 주로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렇게 자신의 동영상을 생성해내고 그리고 이런 컨텐츠 중심의 어떤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어떤 특화된 분야의 자신만의 관점으로 이 고객들에게 이렇게 올림으로 해서 많은 시청자를 확보를 하고요. 또 이제 유튜버가 또 하나의 그 실시간 본방송 개념의 어떤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서 브로드캐스팅 자키로서 또 활동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이로그들이 이제는 브로드캐스팅 자키로서 실시간으로 어떤 현장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서 보여준다든지 또한 그렇게 해서 생성된 데이터들이 유튜브에 서버에 저장이 되고 그게 다시
재가공, 유통이 됨으로 해서 1인 미디어 시대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유통 채널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 많은 어떻게 보면 컨텐츠 네트워크 미디어로서 이제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MCN을 통해서 소속되어 있는 다양한 브이로거들이 지금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타겟 고객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광고, 홍보 이런 수단을 동원했다면 지금 네트워크 기반의 어떻게 보면 물고기로 말하면 서로 생각이 같고 관심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만 공략을 해도 그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모여 있음으로 해서 그 주제에 있어서는 그 같은 집단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고, 그걸 우리는 세그멘테이션 관점에서 보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관심사를 가진 구매 집단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매 집단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형태가 지금의 어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진성이기 때문에 구매로 연결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타겟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고객 중에 타겟팅을 정하고 거기에서 그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을 영상이 기반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MCN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소속된 브이로그들의 팬덤을 분석해서 그들만의 니즈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마케팅을 기획하고 다시 동영상을 만들어내고, 이제는 의도적인 동영상을, 기획된 동영상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OTT라고 합니다. 즉, 이제는 MCN이 자본력을 가지고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MCN이 출연함으로 인해서 유튜브 이제 기획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인프라를 제공하는 에이전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브이로그와 같이 1인 방송 진행자, 브로드캐스팅 자키를 전문적으로 이제 발굴하고 영입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그리고 방송 제작 인력 인프라를 또 붙여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게끔 해주고, 그리고 법률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콘텐츠 유통 채널을 발굴하고 또 제공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타겟 고객에 대해서 어떤 콘텐츠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표로서 데이터 지표 개발을 하고 그것을 다시 분석해서 피드백하는 시스템까지 이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기 BJ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프로모션을 하게 됐는데요. 수익 확보를 위해서 유튜브 광고의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특정 제품을 홍보, 제작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 예전에 마케팅 기법은 그냥 광고는 광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MCN에서는 어떤 특정 제품을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재미적인 스토리를 가미를 해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은 보면 이게 광고이지만 하나의 컨텐츠로서 가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TV의 그 별풍선이라든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쪽 채널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별풍선이라는 가상의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PPL, 브이로그들이 활동하는 모든 어떤 컨텐츠는 이 PPL로 장식을 하게 함으로써 간접 광고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IP 업무를 통해서 UCG라고 하는데요. User Generated Content, 또
RMC, 즉 이미 만들어져 있는 레이디 메이드 컨텐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작비를 많이 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넷플릭스와 같이 인터넷상에서 어떤 미디어 플랫폼의 그 형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이 VOD, 비디오 온 디맨드, 즉 요구하면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제공하는 앱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MCN에서 가장 이제 수익 구조로서 보면 간접 광고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영상이 실행되기 전에 이 프리롤 광고, 즉 광고가 어떻게 보면 현재 MCN의 주 수입이 되고 거기에 속해 있는 브이로그들의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MCN의 관계에서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광고 수익의 45%를 가져가고 있고, MCN이 블로그와 브이로그와 함께 가져가는 수익이 나머지 55%입니다. 그러면 그 MCN 사업자는 이 전체 중에 55% 중에 이제 브이로그와 나누어 가지는 비율이 보통 한 7대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로 보면 100으로 보면 그 페이스북과 유튜브가 45%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에서 40%는 MCN이 가져가고, 나머지 한 11%에서 16%가 이 브이로그가 그 수입을 가져가는 구조다 보니 생각보다는 이 수익 배분 구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런 브이로그가 많이 양성이 되고 그 중에 롤 모델이 될 만한 브이로그가 많이 출연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창직이 활성화될 때 이런 수익 구조도 많이 개선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플랫폼하고 OTT에 의한 콘텐츠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OTT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Over the top이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 TV에 보면 위에 셋톱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셋톱박스 이상의 이런 뜻입니다. 즉 셋톱박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공급이 되는데, 이 셋톱박스 이상의 어떤 클라우드상에서 인터넷 기반의 어떤 컨텐츠를 공급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OTT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게 공중파를 통해서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아닌, 즉 인터넷상에서 아니면 모바일 환경에서 공급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컨텐츠, 기획된 컨텐츠를 OTT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결말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내놓은 영화 블랙미러, 벤더스네치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시청자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화면에 뜨는 선택지를 터치하거나 클릭하는 방식으로 주인공의 운명을 직접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콘텐츠를 영화관이나 TV가 아닌 인터넷이 연결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활용하여 시청하는 방식으로 그 양상이 변화하였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컬어 OTT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OTT 서비스는 2000년대 중후반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등장하였고, 이제는 5G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스트리밍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OTT 채널인 유튜브는 이미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하였으며, 넷플릭스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전 세계 1억 3천만여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는 등 이미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이러한 OTT 채널들은 단순히 기존의 콘텐츠를 게시해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넘어서 전 세계 수백여 개의 다른 OTT 채널들에 대항하기 위해 각자만의 차별화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생산자의 역할까지 그 활동 범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시청자가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시청자가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스토리를 전개하고 다른 시청자들과 결말을 공유하며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새로운 콘텐츠 소비 양상을 이끌어내며 OTT 서비스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기존 매체와 비교하여 OTT 서비스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막대해지면서 앞으로 디즈니와 애플, AT&T 등 해외 메이저 기업들도 OTT 전쟁에 뛰어들 것임을 예고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LG U+가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통해 매체 간의 경계를 허물고 더 많은 사람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점 발전하고 다양해지는 OTT 서비스,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MCN 생태계를 한번 보면요. MCN 생태계를 기준으로 보면 개인 어떻게 보면 창직자가 브이로그나 BJ, 브로드캐스팅 자키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반은 유튜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업로드가 되고 그런 컨텐츠들이 사실 MCN들이 기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MCN은 그 브이로그들의 그런 영상 속에 광고 수입을 유치를 해서 그것을 PPL 형태든 아니면 프리롤 형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을 같이 올리고 그리고 브이로그와 배분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그 MCN이 앞으로는 이제 유통 채널까지도 진출을 해서 IPTV, SO 사업자, 또는 위성, OTT 사업자들과 연합을 해서 기획된 어떤 컨텐츠를 브이로그들을 출연을 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이제 일반 방송에서 말하는 PD들의 역할까지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과 다른 차원의 SNS 기반의 그리고 그 중심에 유튜브라는 영상 서버 기반의 어떻게 보면 포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는 비즈니스 구조가 구현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MCN의 이제 그 생태계를 한번 보면 실제적으로 그 MCN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유통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이런 생산자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세 파트가 어떻게 생태계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MCN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 해가지고 기획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OTT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저들에게 이러한 OTT의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시리즈 컨텐츠 같은 것을 내보냄으로 인해서 그 유저들을 이제 붙잡아 놓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더 확장이 되면 이제 VR이나 AR을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이 아닌 정말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그 중간 영역인 체험 경험을 이제 선사하는 그런 영역까지도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해외 이렇게 나눠서 한번 MCN의 그 활동 현안을 한번 보면요. 해외가 먼저 이제 이렇게 설립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2009년에 설립된 그 메이커 스튜디오가 가장 MCN의 초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MCN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풀스크린이라든지 머시나와 어셈니스 TV 이런 MCN이 나타나고요. 한국에서는 2013년에 CJ ENM에서 다이아 TV가 처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기획자가 다시 사장이 이제 창업한 게 트레저 헌터입니다. 2015년도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는 새로운 어떤 매스미디어 형태로서 유튜버 기반의 어떤 스타들을 발굴하고 이런 브이로그나 아니면은
BJ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MCN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창직을 한다면 이런 로드맵을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분야에서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브이로그로서 아니면 BJ로서 그 분야에서 지식 제조업으로서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뭔가를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직자가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도 누구나 여러분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창직을 통한 창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